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중반 알테오젠 이슈로 바이오 섹터 전반이 크게 흔들렸었죠. 리가켄바이오 역시 그 과정에서 수요일 한 차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금요일 들어 리가켄바이오 주가는 다시 12% 넘게 반등하면서 수요일에 빠졌던 구간을 거의 모두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가 흐름과 기업 펀더멘털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리가켄바이오의 강점과 성장 가능성을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먼저 최근 리가켄바이오의 주가 흐름은 회사 자체의 악재 때문이 아닙니다. 알테오젠에서 기술 이전 계약은 체결됐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조 단위 규모에는 못 미쳤고요. 여기에 키트루다 SC 로열티가 2%로 공개됐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반이 고성장 고밸류 섹터, 즉 위험 자산군으로 다시 묶이면서 자금이 전반적으로 빠져나간 흐름입니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 지수와 ETF 자금에서 이런 기계적인 매도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건 알테오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체의 기대치를 다시 낮추는 신호가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하나죠.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임상 단계와 상관없이 이 같은 섹터라는 이유로 함께 눌리는 현상인 거고요. 리가켄바이오가 갑자기 못해졌거나 또 임상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사업 구조가 흔들린 상황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문자로 이 알테오젠 이슈를 중심으로요. 이번 변동성이 개별 바이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반의 기대치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온 흐름이란 점을 정리해서 안내드렸죠. 이 외에도 주요 변동성이나 섹터 수급 이동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시장 흐름의 기준부터 문자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왜 미리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날 시장을 장중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해석이 계속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은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을 먼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빠르고 그날그날 이슈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알고 들어가면 같은 상승을 봐도 추격이 줄고요. 같은 조정을 봐도 해석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특히 바이오처럼 이렇게 수급에 따라서 하루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는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장전 정리 하나만 있어도 하루 체감 난이도가 확실히 달라지실 건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니까요. 혼자 기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요. 구독 먼저 해주시고요. 네이버 폼이나 문자 신청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리가켄 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ADC 플랫폼 기술력입니다. 대부분 국내외 ADC 개발 기업들이 항체 자체의 경쟁력을 두는 반면에 리가켄바이오는 링커와 페이로드 기술을 독자 개발해서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콘주얼 플랫폼에서는 항체와 약물을 특정 부위에 정밀하게 결합시켜서 종양세포 선택성은 높이고 정상세포 독성은 낮추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약물 개발이 아니라 이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을 갖춘 기업이란 점이 투자 관점에서 큰 매력이죠. 이 플랫폼 위에 구축한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헐투 ADC는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의미 있는 초기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했는데요. 기존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군에서도 종양 반응이 관찰됐고 중증 이상 반응 비율은 낮습니다. 중국 푸싱제약과 협업해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주요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로아론 ADC는 혈액암과 고형암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이 면역 항암제와 병용하는 일비 임상도 진행 중인데요. 그리고 B7H4ADC는 이 고형암에 특화된 호버물질로 현재 초기 임상 단계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 타깃과 적응증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플랫폼의 확장성과 검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리가켄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단순 연구개발 회사가 아닙니다. 오노약품공업, 익수다, 시스톤, 다음바이오 테라퓨틱스 등과의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 실적을 기반으로 이미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4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1% 증가했고요. 그중 기술 이전 매출이 36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익 구조도 갖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적자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이 138% 늘어난 533억 원이고 영업 손실은 187억 원인데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 약 5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격적 임상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올해는 2개에서 3개의 신규 임상시험 계획 신청도 준비 중이고 파이프라인 확장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결국 단기 적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 보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기술력 강화와 신약 가치 상승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리가켄바이오는 주가가 조정되는 구간에도요, 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뚜렷한 기업입니다. 독자적인 ADC 플랫폼과 차별화된 기술력, 글로벌 임상이 진행 중인 다양한 파이프라인, 안정적인 기술 이전 매출과 충분한 현금 보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 주가 움직임보다는 이 중장기적인 펀더멘털과 기술력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섹터 전반이 조정 중인 지금 리가켄바이오는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란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리가켄바이오의 흐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따로 매수 타점이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해 주시고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평단가와 비중 정도만 같이 보내주시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떤 구간을 체크하면 되는지 흐름 중심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